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통은 왜 생기는가? 톨레에 따르면 고통의 근원은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판적인 말을 하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톨레는 이를 심리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통은 현실에서 벗어난 생각, 즉,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반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톨레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은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보일 뿐 우리의 본질은 그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부정적인 마음의 패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톨레는 우리가 생각의 관찰자가 될 때, 즉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 24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소음에 시달립니다. 톨레는 이를 마음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백 번씩 자신도 모르게 나는 충분하지 않아, 더 열심히 해야 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생각은 고통을 증폭시키고 우리는 점점 더 그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통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에서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짓게 되고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삶의 방식을 제한하게 됩니다. 톨레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고통은 현재 순간을 떠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종종 생각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놓쳤을 때 그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이러면 회사 늦겠어. 상사가 날 어떻게 볼까? 같은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버스를 놓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톨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생각을 곱씹지 않고, 아, 지금 내가 이 생각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톨레는 이를 생각과의 거리두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생각을 관찰할 뿐,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톨레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마음속의 환상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스스로의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점차 반복하면 생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 기반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깊이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유일한 무대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먼저 톨레는 과거와 미래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현실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거나 미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하지만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서 우리는 삶을 놓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톨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현재를 체험하는 방법, 감각에 집중하기. 첫 번째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현재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손끝에 집중해 보세요. 손이 공기와 접촉하는 느낌,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 이런 작은 감각들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천천히 몸을 드나드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연습이 그 순간만큼은 과거와 미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톨레는 내면의 몸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면의 몸이란 몸 내부의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의 안쪽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나 따뜻함을 인식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을 넘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와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이 감각을 익히면 우리의 생각은 차츰 고요해지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호흡을 통해 현재와 연결하기.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흥미로운 점은 호흡에 집중하면 그 순간 생각의 소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호흡이 우리를 마음의 소용돌이에서 현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관찰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기. 다음으로 톨레는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몰려올 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라는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감정이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나가는 경험으로 인식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적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는 해방감. 마지막으로 톨레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1. 과거와 미래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2. 몸의 감각과 호흡을 통해 우리는 현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 그 너머에 있는 고요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모든 해답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갇혀 현재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에카르트 톨레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수용과 내맡김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고란 무엇인가? 에카르트 톨레는 에고를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마음의 목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에고는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추구하면서도 현재라는 진정한 삶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에고가 당신에게 나는 지금의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지금의 순간을 부정합니다. 에고와 분리되기 위해 톨레는 우리가 에고의 속삭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에고의 지배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톨레는 이 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를 묻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특정 사건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에고가 느끼는 불안과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맡김의 힘,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기. 톨레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맡김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저항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과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반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수용하는 것은 내적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할 때 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내맡김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능동적 태도입니다. 고통과 마주하면서 이를 도피처가 아닌 깨달음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용의 본질, 저항하지 않는 마음. 에카르트 톨레는 수용을 삶의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정의합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이 특정 상황 자체가 아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하려고 애쓰며 고통에 빠집니다. 수용은 그 반대입니다. 이 순간은 이래야만 한다는 에고의 틀에서 벗어나 이 순간은 이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톨레는 특히 수용을 현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수용은 수동적 포기가 아니라 현재와의 친밀한 교감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저항하는 대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수용의 핵심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할 때 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맡김, 삶의 흐름을 신뢰하기. 내맡김은 수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수용이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내맡김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톨레가 삶의 지성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톨레는 내맡김을 자연의 흐름에 비유합니다. 강물이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대신 물결과 함께 흐르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맡김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에고의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와 연결되려는 선택입니다. 수용과 내맡김의 차이점과 공통점. 수용과 내맡김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용은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인정입니다. 이는 고통, 불편함, 기쁨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맡김은 수용의 확장이며 삶의 전반적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에고의 욕망을 내려놓고 삶이 알아서 전개되도록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은 이렇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입니다. 내맡김은 그 이후에 벌어질 결과에 대해 걱정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삶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수용과 내맡김을 실천하는 방법.
앞에서 설명한 영상들과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현재에 머물러야만 수용과 내맡김이 가능합니다. 톨레는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 호흡 관찰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의 소음을 줄이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상황과 감정을 인정하기.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낀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느껴보세요. 결과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어떤 결과를 이루겠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톨레는 행동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상황에 필요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신뢰를 실천하기. 내맡김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는 곧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신뢰해 보세요. 수용과 내맡김의 효과. 수용과 내맡김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내맡길 때 이를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학생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뒤 내맡길 수 있다면 긴장이 완화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수용과 내맡김의 태도를 통해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술가나 작가가 창작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집착을 내려놓고 내맡김의 태도로 작업에 접근하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상 중에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 내적 고요와 더불어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에카르트 톨레는 수용과 내맡김을 통해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수용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능력을, 내맡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통제 욕구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둘은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삶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위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